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신속 추방 권한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미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실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국 단속 요원에게 적발돼 미국 체류 2년 이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방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조치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데일리 비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늘 신속 추방 규정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육로 국경 100마일 내에서 밀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체포된 불법 체류자에게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신속 추방 규정은 미 국경에서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미 전국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이 시행되면 29만 7천 명의 불법 체류자가 즉각 추방될 것으로 이민정책연구소가 추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ICE 요원에게 단속됐을 때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대상은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도서관 카드와 소셜미디어 태그인 등도 체류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이 같은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전적으로 ICE 요원의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서관 카드 등은 더 이상 체류 증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번 신속 추방 규정은 국경 입국 나홀로 아동이나 자국 송환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심각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이민 법원의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식업, 제조업, 농업 등으로 서류 미비자 직원이 많은 업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서류 미비자들을 색출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고용주에게 페이롤이나 I-9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2017-2018 회계연도에 고용주에게 페이롤 등 서류 요청을 한 횟수는 총 5,981건이었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1,360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19-2020 회계연도에는 이 수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규모 단속 기간 중 고용주에게 서류 요청을 한 횟수는 3,282건으로 단 2주 만에 지난 회계연도의 절반이 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편 한인 기업들도 이민국 단속을 대비해 직원 I-9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규정상 직원이 입사할 때 I-9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의 단속 강화 영향으로 전 직원들의 I-9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민자 단속 강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겁을 먹고 일터에 나오지 않는다며 고용주에게까지 압박을 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미국에서 2년 미만 체류한 서류 미비자를 재판 없이 일시 구금 후 신속 추방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추방은 국경에서 밀입국한 지 2주 이내 국경 100마일 안에서 체포된 이들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를 2년 미만 체류한 모든 서류 미비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뮬러 특검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특검 보고서는 대통령의 무죄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방해는 없었다며 민주당과 특검 둘 다를 비난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측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확증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오늘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자로 출석해 민주당의 제리 네이들러 위원장으로부터 귀하는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냐는 물음에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이 22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 4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직후부터 러시아와의 내통과 사법방해는 일절 없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뮬러 전 특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일절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의회 증언 전부터 연달아 올린 트윗을 통해 뮬러 보고서의 결과 공모와 사법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대통령의 마녀 사냥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민주당원들과 뮬러 특검을 비난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투자 이민의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오는 11월부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이 현재보다 80% 인상되고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어제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을 새롭게 발표하고 오는 11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에 따르면 현재 투자이민 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은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도 투자금 하한선이 현행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투자금 하한선 인상폭은 170%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앞으로 5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정에는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 외에도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을 이용할 수 있는 고용 촉진 지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나 타운을 고용 촉진 지역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고용 촉진 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비자 신청자가 이민서비스국에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의 결정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방국토안보부가 직접 센서스 자료를 통해 고용 촉진 지역을 결정하게 된 데 따라 앞으로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투자이민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지난 1993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추진해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에게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연령을 현행 41세에서 45세로 올리는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F4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2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43세인 유 씨에 대해 46세가 되기 전까지 LA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원정 출산을 통한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는 영구적으로 체류 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부결되면서 당시 고령 병역 면제 기준이었던 36세에 맞춰 그 이후부터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2010년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 면제 연령이 38세로 올라갔고 2017년부터는 고령자의 병역 면제 연령이 또다시 40세로 개정되면서 현행 41세로 변경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올 가을 변경된 시민권 시험 문제를 공개할 계획이며 내년 말이나 2021년 초에 변경된 문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고려해 이번 시민권 시험 개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5월 프랜시스 시스나 전 국장이 매 10년마다 시민권 시험을 개정하는 안에 서명함에 따라 시민권 문제를 성인 교육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개편,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신임 켄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시민권 문항을 개선시킬 책임이 있으며 새로운 미국 시민이 미국의 시민권과 전반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행정부가 시험 변경의 통제권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이민 정책과 법을 변경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 변경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현재 시민권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역사, 정부 조직 과목 100문항 중 10개의 질문을 받게 되며 이 가운데 6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2번 기회가 주어지며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640를 지불하고 다시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올 3월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90%였습니다. $6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 학교 개보수 공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모아진 주민들의 의견을 타운 정부와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6천만 불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학교 개보수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타운 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보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세금의 부담만 주려고 한다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돈 낼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 타운이나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하는 기관이지 돈 내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는 텍스페이어들이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지 타운이나 교육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총 3가지 안을 발표했습니다. 제1안은 1,000만 불 규모의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펠팍 학군 내 지붕 누수, 창문, 화장실, 냉난방 시설과 일부 교실을 개보수하는 계획이며 제2안은 2천만 불의 예산으로 제1안의 내용에 덧붙여 부족한 교실을 추가로 증축하자는 계획입니다. 제3안은 현재 펠팍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안입니다. 1안은 중간주택기준 연 200에서 220달러, 2안은 500에서 550달러 정도의 세금이 인상되게 됩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이번 주까지 3가지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다음 주 초 타운 정부와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문의는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 주말 유례 없는 폭염 속에서 역사적인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 뉴욕, 오하이오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는 지난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 차량이 몇 마일에 걸쳐 줄을 이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와파코네타에는 2천여 명이 모여 런 투 더 문이라는 10km 달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암스트롱이 이글에서 내려 고요의 바다에 발을 내디디고 나서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라고 밝힌 문구를 내걸고 뛰기도 했습니다. 암스트롱은 2012년 사망했지만 함께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이글의 동료 에드윈 버즈 올드린과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스토리에서 아폴로 11호 미션만큼 자부심을 준 순간은 많지 않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폴로 11호는 30세기에도 널리 기억될 수 있는 20세기의 유일한 이벤트라며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면 영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폭염 속의 뉴욕에서는 타임스퀘어에서 문 랜딩 파티가 개최돼 전직 우주 왕복선 조종사 윈스턴 스콧이 젊은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는 전직 우주 왕복선 조종사 마이크 마시모가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달 착륙선 이글이 달 표면 고요의 바다에 내린 시각인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17분 카운트다운 행사와 함께 당시 수억 명의 지구인이 함께 본 역사적 영상을 다시 관람했습니다. 암스트롱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디딘 미 동부시간 오후 10시 56분에도 미 전역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문워크 원본 비디오 테이프는 50주년 기념 경매에서 18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2019 뉴욕 여름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레스토랑 위크에는 뉴욕시 5개 보로 400여 개 유명 식당이 참여하고요. 또 뉴욕의 유명 한식당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8월 16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